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프로크리에이트를 막 배워서 하고 있진 않고 그냥 제가 한 번씩 눌러보고 딱히 그렇게 전문적이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프로크리에이트를 먼저 다운받으시고 처음 틀었을 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가 필요한데요. 캔버스를 설정할 때는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새로운 캔버스의 사이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캔버스들이 나옵니다. 요 윗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캔버스고, 제목 없는 캔버스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캔버스예요. 먼저 스크린 크기, 사각형, 4K, A4, 이 엽서 사이즈, 그리고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좀 세로형 긴 사이즈도 있고요. 픽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그리고 인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이즈도 되어 있고, CMYK, RGB, 이런 인쇄용이냐 웹용이냐라는 그런 정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용자 지정 캔버스라는 위에 아까 눌렀던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만약에 인스타그램용으로 캔버스를 올리고자 하신다면은 인스타그램용 사이즈는 1080에 1080이 인스타그램용 피드 크기입니다. 그걸 할 때는 픽셀로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엽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사이즈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DPI는 해상도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132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도는 어떤 고해상도, 저해상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300 DPI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이제 색상 프로필, RGB 같은 경우에는 웹용으로 컴퓨터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드폰 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쓰는 색상 프로필이고요. CMYK는 인쇄용입니다. 인쇄를 하게 됐을 때 4가지 색깔이 모두 나오게끔 설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웹용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RGB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창작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캔버스 설정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만든 상태에서 난 이 캔버스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펜슬이나 손으로 이렇게 탭을 누르게 되면은 제목 없는 아트워크를 이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아트워크인데 요거랑 요거랑 저는 같은 부류로 묶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를 눌러서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럼 얘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같은 파일에 묶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음을 만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파일로 묶고, 또 애니메이션은 또 한 파일로 묶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 맞는 정리 방법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캔버스가 있으면 저희가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브러쉬를 선택해 줄 거예요. 브러쉬는 여기 위에 있는 브러쉬 모양의 탭을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 종류의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잉크 볼펜 형태의 브러쉬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부드럽게 나오고요. 깨짐 형상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필 느낌의 브러쉬를 쓰고 싶다. 요거나 요거나 파스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에어브러쉬, 미디움 브러쉬, 스프레이, 목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빈 캔버스에 그려보시고 나한테 맞는 브러쉬를 정해서 그림을 그리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잉크 번진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브러쉬가 연필 느낌도 나면서 볼펜에 번진 느낌도 나서 조금 몽글몽글한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나 글자를 쓸 때 조금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브러쉬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쓰는 브러쉬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림이 통일감 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 설정을 했다면 브러쉬에는 어떤 스튜디오로 패드로 바꿀 수 있는지 봐야겠죠. 먼저 간격, 짙어, 묽음 감소 이런 핵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끝단 처리,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얇게 가다가 중간에 굵게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굵게 진행을 해서 굵게 끝나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끝단 처리입니다. 압력이라는 말은 필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펜슬에 힘을 주는 그 가하는 힘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나에 맞춘 브러쉬 필압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탭들은 한 번씩 눌러보고 맞춰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원을 그렸을 때 나는 조금 더 깔끔한 원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동그라미를 그린 상태에서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깨끗하게 나와요. 다른 펜으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모의 경우에도 선이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듯한 모양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펜슬 그리고 브러쉬 사용이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속성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리는 좀 섬세하게 그리고자 하시면은 그리시면서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에는 펜 종류 말고도 이렇게 요소, 스프레이, 머티리얼, 레트로, 그리고 빛 이런 종류들의 브러쉬를 또 쓸 수 있는데요. 저는 빛 표현할 때 햇빛을 표현할 때는 이런 보케를 많이 쓰고요. 만약에 색깔을 바꿨을 때 햇빛을 표현하기에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빛 표현 글리머를 씁니다. 조금 센 빛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써보고 내가 어떤 거에 어디에 이런 브러쉬들이 어울릴지 연구도 하시면서 써보면 재밌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하면 제일 중요한 브러쉬의 크기와 그리고 이런 불투명도가 있을 텐데요. 먼저 브러쉬 크기입니다. 기본적인 글자를 쓸 때 브러쉬는 저는 한 8%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굵게 해보자면은 26%, 58%, 100%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에서 불투명도를 줄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브러쉬를 선택했다면 이제 캔버스의 레이어를 한번 알아볼 차례인데요. 레이어는 바로 이 탭입니다. 레이어는 그림에 어떠한 속성이나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단계예요. 만약에 나는 1단계에서 배경 작업을 하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2단계에서 캐릭터를 하나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나는 표정을 그렸을 때 표정에 수정사항이 조금 들어갈 것 같다 하면은 표정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여기 머리에다가 꽃을 그려놓고 싶다. 이 꽃 같은가요? 그럼 발자국으로 해볼게요. 나는 이 발자국에 검정 색깔 작은 발바닥을 그려놓고 싶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나는 이 표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위치를 바꿔주고 싶다 하면은 표정의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 표정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에서 위치를 바꿔주거나 옮겨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표정, 수정사항을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이 발바닥 하나를 없애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난 이 발바닥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사실 없애는 방법이나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를 제가 작업하면서 알게 돼서 최대한 제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배워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어도 내가 수정할 수 있을 부분까지만 레이어를 생각을 하고 쌓아주시면은 수정하실 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작업할 때 레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정할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레이어를 쓰진 않고 하나의 레이어에 수정할 부분을 섬세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레이어를 쓰시고 그 레이어에 맞는 속성도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레이어 방법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볼게요. 네, 다음은 색상 팔레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블랙 앤 화이트로 색상을 채웠다면은 이 색상 동그라미 표를 눌러주시면은 팔레트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넣고 싶은 색깔들을 넣어 볼 건데요. 보통은 색깔을 넣어라 하면은 색깔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칠해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와서 원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레이어 선택이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얼굴에 이 색깔을 넣고 싶기 때문에 얼굴을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귀도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원 안에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끌어와서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우기 말고 나는 여기에서 좀 더 그려야겠다 하면은 그릴 수 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 기록은 내가 쓴 색깔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건데요. 이 사용 기록은 색깔을 쓸 때마다 기존 기록들이 없어집니다. 중간 버튼을 보시면은 이 중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동그라미 색상 선택 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동그라미를 제가 원하는 색깔에 끌어다 오면은 색깔을 추출하는 추출기예요. 난 이 색깔을 쓰고 싶은데 팔레트에 이 색깔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색깔을 추출해주면 됩니다. 원래 하얀색이었던 팔레트가 이 색깔을 추출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색깔을 쓰고 있었을 때 나는 이 전 색깔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팔레트 있는 색깔을 좀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썼던 색깔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문지르기와 지우개 버튼을 사용해 볼 건데요. 문지르기는 이 손입니다. 손 버튼을 누르고 그림을 문지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브러쉬로 그려놓은 것들이 번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럴 때 말고 브러쉬에서 유화, 오래된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유화 느낌을 낸 후에 문지르기를 하면 유화로 그렸던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탭입니다. 그 후에 지우개 버튼이 있습니다. 지우개 버튼은 지금 그려놓은 그림들을 지울 수 있는 버튼인데요. 지금 레이어가 얼굴로 되어 있는데 배경 레이어, 발바닥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지워볼게요. 하트를 지웠어요. 지금은 발바닥 배경 쪽에 레이어가 되어 있어서 발바닥과 하트만 지워질 수가 있고요. 이런 곰돌이 얼굴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를 썼는데 왜 하얀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나오느냐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배경 레이어에 검정색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화지는 검정색 도화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지웠더니 검정 색깔로 지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배경이 하얀색이었다면 하얀 색깔로 지워질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저장하고 공유시키는 거를 해볼게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작 탭이 나옵니다. 동작 탭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JPG 또는 PNG 또는 TIFF, PDF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명이 나오고요. 보통은 이미지 파일인 JPG를 많이 사용합니다. JPG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 저장. 저는 보통 이미지 저장에 많이 저장을 하고 또는 파일에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아니면은 바로 카톡이나 메일, 메시지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성공이 되었고요. 이미지 공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공유를 한 후에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사이즈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로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애니메이션 방법은 간단합니다.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고자 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은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합쳐서 움직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은 이미지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본 그림에다가 다양한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그림에 나는 곰돌이가 눈을 깜빡거리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되죠. 눈을 깜빡 뜨는 곰돌이 이미지인데 이거를 재생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지금 이 속도는 너무 빠르죠. 그러면 설정을 눌러주시고 초당 프레임을 15에서 내려줍니다. 4 정도로 내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좀 천천히 깜빡깜빡거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 1 정도? 저는 한 3 정도가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루프라는 거는 재생을 했을 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나는 핑퐁으로 하고 싶다. 핑퐁도 지금은 이미지가 2개 있어서 핑퐁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면은 앞에서 뒤로 왔다가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원샷. 한 번 깜빡이고 끝나는 거예요. 쉽죠? 이 설정만 잘 활용해 주시면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빨리 움직이는 짤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은 방금과 같이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 레이어 공유, 움직이는 GIF, PNG, MP4 등 변환을 해주셔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MP4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이것 또한 비디오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렸던 이미지와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탭과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전문적이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린 거라서 편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프로크리에이트 활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